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진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채널 A가 됐든, TV조선이 됐든, JTBC가 됐든, MBC든 뭐든 참 데려오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이 그나물이고, 무슨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출연료 몇 푼 받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나와서 맨날 앵무새 같은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민생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예측하는, 그것도 예측도 그냥 아무 생활에 상관도 없는 얘기. 민주당이 어쩌고, 국민의힘이 어쩐데, 그런 어떤 참 하나만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특히 경제 관련되거나 금융 관련돼 가지고는 입대 뻥고 나누는 거 보면은 참, 아니 경제 전문가를 좀 데려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금융 전문가를 좀 데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다,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든지. 이건 하나만한 얘기, 먼 대학교에서 교수인데 다 개공 교수네, 초빙 교수네, 특임 교수. 정식 교수는 한 명도 없어요. 정식 교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교수님이 맨날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응? 아무튼 오늘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가지고 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해서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국힘이고 민주고 참 타이밍 참 못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든지 일이 되게 하려면요, 리더가 일이 되게 하려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건 사실 그건 우리가 이니셔티브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CNN이라든지 어떤 이 미국 뉴스 방송을 들으면 미국 정치가들이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더더욱 이니셔티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주도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일본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뭘 할 때 말입니다. 뭔가 남이 하자는 것을 이끌려서 할 때는 똑같은 것을 해도, 소위 얘기해서 동력이 발휘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한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영향력도 없고, 본인의 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인요한 대표한테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박순혁 작가를 초빙해서, 박순혁 작가하고 2차 전지로 한번 승부를 띄워라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 거기다 써먹긴 좀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상징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 호남이라든지 영남 어떤 지역색에 갈리지 않고, 본인이 또 사실 4대째 국가에 봉사했던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직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필도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당도 좋아하고 야당도 좋아할 그런 사람인데, 혁신위원장을 시켜가지고 혁신안을 내놓으라 그랬고 내놨는데, 그 내놓으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결국은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이런 분들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먼저 좀 이제 사퇴를 해라, 이걸 했는데, 그냥 그때는 완전히 장승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정부 여당이 정말 거의,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도대체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저걸 했느냐라고 다 끝나고 이제 욕 다 먹고, 이제 와서 이제 장제원 씨도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눈치 보다가 이제 뭐 오늘 사퇴하고 또 사퇴하고 나가지고 또 이준석이를 또 만나러 갔어요. 사퇴하기 전에.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나마나 이제 뭐 대통령이 욕했겠죠. 이렇게 하다 나도 토사구팽 됐다. 네 마음을 알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겠죠. 참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참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은 1도 없고 그냥 본인이 어떤 그 안위 이것만 물론 생각하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개인주의가 우선인 건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 공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50대 50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의 안위도 좀 생각하는 것도 100%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 50 정도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그거 한 50 정도는 공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눈치를 싹 보다가 정말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와서 어떤 동력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만둬 봐야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그만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떠밀려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된 겁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죠. 저는 뭐 이게 정치에 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걸 보면서 참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만약에 그만둬줬으면은 인요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도 혁신안을 낼 수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 공매도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 문제나 금융 문제, 현안,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딱 첫 번째부터 맡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뭐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첫째, 두 번, 세 번째는 이게 좀 먹혀야 뭐가 좀 이게 되는데 그냥 뭐 그 이준석 징계 풀고 홍준표 징계 푸는 거 외에는 뭐 그것도 처음에 풀으라 그랬는데 이준석이는 뭐 그냥 거의 안면 몰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홍준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옆에서 이게 코러스를 맞춰주는 게 없는 거야. 코러스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정치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 코러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한 기업인이 기업 회사에서 내가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옆에서 임원진이라든지 또는 뭐 부장급이라든지 뭐 과장급이나 차장급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 코러스를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흥이 나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추진력이 되는데 이게 뭐 혁신위원장이란 분이 뭘 하자 그랬는데 그냥 뭐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옆에서 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뭘 좀 모셔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만둬 달라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묵묵무답하고. 그러니까 이 지휘자를 데려다 놓고 정명훈 같은 훌륭한 지휘자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휘를 하면은 그걸 이제 지휘를 받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들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막 연주자가 딱 와서 딱딱딱 쳐서 자 모입시다라고 하는데도 막 뭐 과자 먹고 있고 여기서는 뭐 그냥 막 다리 떨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제 아무리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라도 될 수가 없는 거겠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관두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속도감이 없는 거야. 속도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부 여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오늘 일이 이제 여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똑같아. 결국은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이탄 의원인가 이런 사람만 나와가지고 지금 뭐 불출마 선언하고 있고 뭐 홍성국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중진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 정말 뭐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뭐 불출마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데 정부 여당이니까 요걸 좀 더 먹어야 되겠지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이 지금 뭐 개인 투자자가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 스스로 뭘 좀 소위 얘기해서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자립심 있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속도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뭐 알긴 알 거야. 모르진 않겠지. 왜? 그 사람들도 신문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모르진 않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정치라는 거나 모르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서울법대 나와서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응?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를 게 뭐가 있어. 다 알아. 다 알면서도 근데 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건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마 저희가 줄 서 있을걸요? 공무도 문제,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 문제, 중국 2차 전지 문제라든지 공무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좋은 머리로 꼭두새벽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저 민원 넣고 개인 1인 시위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사태 이거 늦게 하는 것도 보면 딱 알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사퇴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싶은 것들도 지금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박수영 작가께서 막 소리 지르고 하셨잖아요. 야, 이놈들아, 왜 답이 없냐? 왜 준다 그래놓고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우선순위에서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겁니다. 속도감이.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 안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그만둔 거야. 장제원 의원도 이제 그만둔 거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그만둔 거야.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가늠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해서 총을 쏠 때 0점을 잡잖아, 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 사회를 보고 기업을 바라보고 또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 또 뭔가 어떤 건지를 딱 파악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알아. 실제로 아는데 들었어. 이런 방송도 보고, 중국 2차 전지 문제라든지 공무원 문제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알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속도를 못 맞춰주는 거지. 지금 벌써 자기 그 사퇴 얘기가 벌써 한 달 전, 2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사퇴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버틴 거야. 제가 지금까지 그 공매도 문제라든지 2차 전지 문제 지금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현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급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야, 결국은. 이거를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늘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있고, 그 귀를 열어놓는 이유가 어디서 자기 욕하는 사람 없나, 또는 나한테 혹시 불리한 얘기가 없나, 이런 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통령실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속도감을 못 맞추고 있어. 속도감을. 왜? 긴박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전 그런 걸 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꾸 생각이 나요. 노태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왜? 6.29 선언 긴급하게 한 거야. 60항쟁 때 6.29 며칠 차이예요. 60 항쟁이면 6월 11일 항쟁을 해서 이한열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6월 11일 죽고 6.29니까 한 20일도 안 지나서 선언을 딱 한 거야. 얼마나 빨라, 솔직히. 얼마나 빨라. 7년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 집권을 해놓고도 이런 거 딱 보고 감 딱 잡는 거예요. 6.29. 야, 안 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빠른 감. 김영삼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아유, 이제 대통령으로서 좀 나도 좀 즐겨야지. 아유, 피곤하다. 그동안 야, 독재 정권하고 싸운다고 나도 고생했는데, 강남대 가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요.
그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 죽어도 못했어요. 하나의 척결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대통령인데 뭐 군 인사는 다 자기가 잡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 굳이 뭐 척결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자기한테 다 충성하는데. 생각 바꿔보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금융 공매도를 딱 척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폼을 잡았는데 외국계 금융사하고 국내 기관들이 딱 찾아와가지고 아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고생도 많으시고 꾸벅꾸벅 막 굽신굽신 하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유 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뭐 지금 죽일 필요 있어 저거? 아유 딱 그 생각이 나니까 대통령이 되고 권력이 되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이거 내일도 죽이고 모레도 죽일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응?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다음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내가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속도감이라는 그 느낌이 없어. 근데 그 속도감을 빨리 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단수야. 응?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단수야. 노태우도 결국은 군인이지만 고단수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결단을 내서 빨리 속도감 있게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역사에 남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요번에 예를 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 중진들부터 빨리 좀 그만두시고 사퇴해 주십시오 할 때 바로 다음날 예, 대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예,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요. 그 사람은 역사의 영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상당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바지에 똥 싼 거야 그냥. 똥을 바지에 싼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죠? 바지에 똥 싸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에 벼락같이 전격적으로 누가 우리 댓글에 써놨더라고요. 전격 대퇴작전 한다고. 목요일날 내일이라고요. 전격 대퇴작전 한다면서. 그런 이 전격적으로 해야 돼 모든 걸. 전격적으로 해야 이 중도층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 전격적으로 해야 나오냐? 어차피 보수나 진보나 딱 붙어있는 누룽지 같은 사람들은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어차피 그 사람들 찍는 사람들이야. 뭔가 전격적으로 안 하면 절대로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딱 선언할 때 그때 제 눈으로도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지지율 70%. 대통령 지지율 70%가 나온다는 거는요. 보수 원래 지지층 35%에다가 35%에다가 제가 늘상 얘기하죠. 중도층 35%가 딱 합쳐지면 7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김영삼 안 찍을 사람 30%는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중도 35%가 딱 이렇게 가버린 거야. 예? 가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70%가 되는 거예요. 35%. 저는 엄밀히 말하면 중도는 40%가 생각합니다. 40%가 생각해. 30, 40, 30이에요. 예. 30, 40, 30. 이게 정확해. 제가 봤을 때. 중도층이 40%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 이 중도층이 늘 아시겠지만, 그냥 찍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민주당 찍고, 또 찍을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투표율도 안 나오고, 계속 저조한 거야, 투표율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찍기도 싫고. 어차피, 우리 얘기가 또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영화로 따지면 뭐냐면, 맨날 주연 배우가 똑같고, 자기 맨날 조연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영화? 출연하고 싶겠어요? 맨날 조연은 정해져 있고, 주연은 정해져 있고, 자기는 맨날 엑스트라만 해야 돼. 중도층의 마음이 그거야. 왜 나는 맨날 엑스트라만 해야 될까? 왜 주연은 항상 국힘 아니면 민주야? 국힘이 주연해도 돼. 그럼 우리도 좀 주연으로 좀 넣어달라 이거야. 중도층도 좀 주연으로 넣어달라 이거지. 주연도 한두 명만 있을 게 아니잖아. 맨날 신성희만 나오라 그랬어? 너 맨날 똑같은 현빈, 이런 사람만 나올 법 있어?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같이 나오면 되잖아. 그럼 좀 같이 좀 주연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주연 그거는 오로지 자기들만 해야 되냔 말이지. 왜 중도층을 항상 빼놓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껴서 결국은 투표들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요. 제가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한 얘기는 정말 정확한 얘기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맞는 얘기고, 그게 가장 정확한 얘기야. 누가 들었을 때, 야, 주식하는 거하고 중도층이 뭔 상관이야 하지만, 제 생각이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1700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딱 40%예요.
예, 40%입니다. 몰라 38%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0% 정도가 중도층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도층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중도층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좀 느려. 민주고 국힘은 마찬가지야. 다 느려 지금. 다 느린 상태야. 그러니까 뭐 이재명도 뭐 정책을 내놓는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뭐 정책을 내나요. 뭔 생각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 공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예, 공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금융정책,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왜? 우선순위가 아니야. 알긴 알아. 근데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뭐 표를 찍어주겠다는 정확한 이해 특시 쓰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롯이 그냥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채널 A네, 뭐 JTBC네, TV조선에 나오는 패널들도 그냥 중도층 얘기는 안 해. 솔직히. 그냥 민주당 좋아하는 얘기 아니면 국민의힘 좋아하는 얘기가 따로 나눠가지고 정말 민생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 금융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은